제 이름은 정수연, 46살입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중형 보험회사 본사에서 콜센터 운영팀 팀장으로 일한 지 벌써 6년, 그 전까지 포함하면 이 회사에서만 15년째입니다. 제 위에는 한 사람, 이 회사에서 전설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 팀장,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해줘. 넌 내가 말 안 해도 척척하잖아. 항상 그렇게 말하던 사람. 고집 세고 말투는 퉁명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느껴지던 상사. 57세 박준호 이사. 콜센터 운영과 고객 컴플레인, 악성 민원까지 다 떠안은 채 회사의 앞이자 뒤를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가정을 한번 잃어본 사람입니다. 29에 결혼했고 39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따뜻했지만 둘 다 일에 치이고 아이 문제로 부딪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수연아,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 말 한마디로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허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였고,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박준호 이사였습니다. 정대리, 울고 나왔으면 손은 씻고 와. 고객 앞에선 티내면 안 돼. 입은 거칠었지만 그 말 뒤에 조용히 밀어주던 인사평가, 제가 실수했을 때 앞에서 욕 다 먹고 뒤에선 제 손을 잡아 끌어 회의실 밖으로 빼주던 사람. 그렇게 10년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이혼한 중년 남자와 여자의 조용한 동료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준호 이사는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진짜 회사에 인생 갈아 넣은 사람이지. 저 사람 없었으면 콜센터 이미 박살났을 거야. 직원들 사이에선 늘 그런 말이 돌았고, 임원들 앞에선 불편한 진실도 서슴없이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존경했습니다. 아니, 언젠가부터는 그 존경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어요. 겨울이 막 시작되던,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저와 이사님 뿐이었습니다. 노트북 불빛만이 탁자 위를 비추고 있었죠. 정 팀장. 네, 이사님. 나 내년이면 60이야. 네. 회사에서도 슬슬 눈치 주더라. 이제 나가라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눈빛은 정말로 지쳐 보였습니다. 이 회사에 30년을 있었는데 나 나가면 남는 게 뭐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때 처음으로 상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하지만 여전히 고든 등, 회색이 섞여버린 머리칼, 그리고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뒷목까지. 정 팀장은 퇴근 안 해? 남편 기다리잖아. 이사님, 저 이혼한 지 5년 됐는데요. 알지.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본 거야. 장난처럼 툭 던진 그 말에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는데 처음 느껴본 침묵이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인사평가 시즌은 콜센터 운영팀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실적, 민원 처리율, 고객 불만, 감정 노동자들의 이직률, 모든 숫자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해 제 이름이 처음으로 팀장 승진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 팀장, 아니 아직은 정 과장. 축하해. 저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요. 안 나도 돼. 나한테는 이미 팀장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두드렸을까요? 우리 팀 회의가 끝난 어느 저녁 이사님이 제 자리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 가능해? 예, 뭐 집에 가봐야 할 사람도 없고요. 그 말 가끔 너무 서글프다. 이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러니까 더 서글프다. 둘이 웃었지만 웃음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야근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팀원들을 하나둘씩 퇴근시키고 나니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좀 넘었을까요? 이사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 팀장, 잠깐 옥상 갈래? 옥상이요? 답답하지 않아? 공기 좀 바꾸자.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만 봤습니다. 지친 50대 남자의 얼굴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40대 후반 여자의 얼굴.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다. 정 팀장. 그 말 너무 로맨틱한 거 아세요? 그래. 그럼 취소. 농담이었는데 제 심장은 한 번 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옥상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밤, 회사 빌딩 사이로 빨간 브레이크 등들이 반짝이고 멀리 강 쪽 불빛이 희미하게 따라 흘렀습니다. 이사님이 담배를 하나 물었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끊으신 거 아니셨어요? 끊은 지 1년 됐는데 요즘 좀 다시 피우고 싶어져. 피우셔도 돼요. 제가 안 본 걸로 할게요. 정 팀장 앞에서까지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사님도 초라할 때가 있어요? 많지. 이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퇴직 얘기 꺼낼 때, 그리고 내가 나보다 먼저 집에 가는 거 볼 때. 제가요? 그래. 너는 그래도 아직 46이잖아. 앞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질투 섞인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퇴근 후 둘만 남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야근이 끝난 밤 회사 앞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씩 들고 서서 플라스틱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이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장님은 왜 헤어지셨어요? 이젠 이사야. 아, 네. 이사님은 별거 아니야. 흔한 이야기지. 일에 미쳐서 집을 버렸고 그런 나한테 지친 사람이 떠나간 거야. 정 팀장은? 저도요. 서로 상처 많이 주고 마지막에는 그냥 둘 다 지쳐서 나버렸어요. 그 나이에 그 결정을 했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더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겠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었고 이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도 내가 좀 대단해 보이거든.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너무 개인적인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방 출장이었습니다. 콜센터에 대형 민원이 터졌고 지방에 있는 제휴센터와의 조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내려가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임원회의에서 결국 이렇게 정해졌죠. 박 이사, 이번 건 직접 내려가 주시죠. 콜센터 쪽은 정 팀장 데려가고요. 그렇게 우리는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KTX 안 창가 자리에는 이사님이 앉고 통로 쪽에 제가 앉았습니다. 침묵과 업무 이야기가 오가다가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정 팀장, 네. 10년 동안 나 밑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딴 데로 가겠다는 말 안 했지? 네. 그런 생각 한 적도 별로 없어요. 왜? 부장 아니 이사님이 있어서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너무 솔직했으니까요. 이사님도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나한테 엄청 위험한 말인 거 알아? 왜요? 내가 괜히 착각할 수도 있잖아. 가볍게 한 농담이었지만 우리는 둘 다 눈을 피했습니다. 열차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 심장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이상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출장 업무는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고객사와 제휴사 사이의 책임 공방, 계약 위반 여부, 보상 범위. 회의를 끝내고 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우리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수고했어, 정 팀장. 아닙니다. 거의 이사님이 다 정리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말해도 그걸 받아서 정리하는 건 내 몫이야. 10년 동안 늘 그래왔고 소주 잔이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이사님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은퇴하면 네. 그때도 내 번호로 전화해도 돼? 그 말이 술 때문인지 출장 때문인지 아니면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인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 번호를 쓰고 있으면요. 제 대답은 애매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허락에 가까웠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사님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 팀장, 네. 방 같이 들어갈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난이에요. 이사님이 먼저 웃어버렸고 저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 그 말 뒤에 잠깐의 침묵.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층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아마도 둘 다 제대로 잠을 이루진 못했을 겁니다. 출장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변했습니다. 임원 인사 공지가 떴고 그 속에는 한 줄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 콜센터 운영이사,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정수연 콜센터 운영팀장, 1월 1일 잡으로 콜센터 운영부 부서장 승진 예정. 모든 게 한 번에 정리된 공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님이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이사님도요. 난 뭐가 축하야. 나가라는 건데. 그래도 명예퇴직이잖아요. 그래, 명예롭게 쫓겨난 거지. 쓴웃음을 짓던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 팀장, 네. 나 요즘 자꾸 내 생각이 나. 그 말은 출장 호텔 로비에서 잠시 스쳤던 농담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제 퇴직까지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이 자꾸 입술까지 올라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이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여전히 형광색인데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이사님의 눈동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우리는 비어있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부장님, 이사라고 몇 번을 말하냐? 그냥 저한테는 아직도 부장님이에요. 준호 이사는 작은 웃음을 흘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팀장, 네.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자라는 걸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떠올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이사님이 그냥 상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여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제 손 위로 그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정 팀장, 마지막 한 달만 우리 그냥 마음이라도 솔직해질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은 이미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의 한 달은 말 그대로 금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수인계와 자료 정리, 퇴직 절차를 돕는 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강변을 걷고 차 안에서 조용히 손을 잡는 짧은 연인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일이 끝난 뒤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은 어디야? 요즘 늦게 들어가던데.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요. 이혼하고 나서 들어간 지 꽤 됐어요. 혼자? 네. 이사님은 아직 법적으로는 기혼이시죠? 그래. 법적으로만. 별거 한 지 3년 됐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알아. 애매하게 말해도 결국 남들이 보면 불륜이라고 하겠지. 그가 먼저 말했다는 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난 내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널 좋아해. 진심으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준호 씨. 응, 오늘 밤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아픈 밤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남자와 승진을 앞둔 여자,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용히 안고 같은 잠결 속에서 숨을 맞추고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의 온기로 엉켜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퇴직 3일 전 회사에서는 그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부장, 이사, 팀장, 대리,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지금의 콜센터를 만든 사람은 단연코 박준호 이사님입니다. 대표의 멘트가 이어졌고 선물과 꽃다발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 정 팀장도 한마디 하셔야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항상 앞에서 욕 다 먹어주시고 뒤에서 저를 감싸주신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준호 이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앞으로도 이사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흔들리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역시 정 팀장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라도 우리가 함께 보낸 밤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송별회가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역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뒷골목,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좁은 길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장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다. 저도요. 정 팀장. 네. 우리 오늘까지만 이러자. 갑작스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들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회사 근처에 얼쩡거리면 안 되잖아. 내 승진에도 내 인생에도 좋을 거 하나 없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후회해? 우리가 선 넘은 거.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요. 하지만 그때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잠시 조용히 웃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진심이었어.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앞 골목길에서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 안에서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팀장, 이번 승진. 박 이사님이 엄청 밀어줬다던데? 둘이 워낙 붙어 다녔잖아. 야근도 같이 하고 출장도 같이 가고 농담처럼 섞인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심지어 인사팀 쪽에서 슬쩍 떠보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뭐 둘이 워낙 오래같이 일했으니까 정 팀장이야 실력으로 오른 거지만 그래도 괜히 오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뒤에서 무슨 말이 오갈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의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콜센터 운영부 부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급을 볼 때마다 가끔 웃음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웃음 뒤에는 항상 어느 밤의 기억이 조용히 따라붙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이나 들었다 놨지만 결국 문자 한 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와 주고받던 메시지를 어느 새벽에 전부 지웠습니다. 오늘 회의 진짜 고생했어. 퇴근하고 라면이나 먹을래? 나 오늘 좀 힘들다. 술 한 잔만 같이 해줄래? 지워지는 문자들을 보면서 마치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도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듯한 재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육팀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다음 주 콜센터 리더 교육에 외부 강사로 박준호 전 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기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교육 당일 강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대신 단정한 셔츠에 재킷,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함께 일했고 지금은 콜센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웃음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 흘러가는 공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뿐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부장인가? 이제는 부장이고 곧 이사 후보랍니다. 역시 덕분이죠 뭐.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간 좀 있어? 커피 한 잔 괜찮을까?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바쁘게요. 이사님은 이제 이사 아니야. 그냥 박준호. 그래요. 준호 씨는 잘 지내셨어요? 응.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 일에서 물러나는 것도 짧은 농담들이 오갔고 잠시 커피잔만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안 해서 미안해. 저도요. 그냥 못했어요. 알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잠시 바닥만 보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어떤 거? 그때 선 넘었던 거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후회해. 그래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는 걸 시간 지나니까 더 잘 알겠더라. 조금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도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 너를 좋아했던 건 확실히 진심이었어.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봐야 더 다칠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사랑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구나. 제가 만약 그때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조금 덜 외로웠을까요? 조금 덜 아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의 권력, 평가, 승진 같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섞이기 시작하면 언제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나이를 가리지도 않고 상황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퇴직을 앞둔 남자와 승진을 앞둔 여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핑계로 잠시 같은 꿈을 꿨고 결국 그 꿈을 접는 대가로 긴 시간의 후회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진짜 어른의 사랑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떳떳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에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괜찮아, 수연아. 이번엔 선부터 지키는 연애를 하자.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